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횟수로 벌써 4년째입니다. 마스크는 여전히 쓰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죠.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에 더 익숙했던 학교 현장도 본격적인 전면 등교와 함께 오랜만에 체육대회도 하고요. 현장 체험학습도 나가고요. 학교도 조금씩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올해 추진할 최우선 정책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융합교육 추진과 배움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교육 강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그리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꼽았습니다. 어떠십니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기도 하고요. 참 거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해묵은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된 낮은 수준의 청렴도 문제입니다. 대전교육은 지난 6년 연속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측근 인사 중용과 갑질, 성비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사회에서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그럴 때마다 대전시 교육청은 사실상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한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올해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까요? 사실 설동호 교육감에 대해 여러 지역의 행사장 등에는 빠지지 않고 얼굴을 비치는 반면 지역교육계의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자, 5시엔 대세남에서는 월요일부터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뉴스, 돌아온 돌파구 뉴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에서 다뤘던 지역 이슈 가운데 대전시와 대전지방의회,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 이렇게 대전 시민의 삶과 밀접한 세 곳 기관의 주제로 이후 상황은 어떤지, 개선된 부분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대전시 교육청을 주제로 지역의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추가 취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뉴스, 돌아온 돌파구 뉴스는 사전 녹음 제작됐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1월 25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돌아온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뉴스, 돌파구 뉴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자, 돌파구 뉴스 대전 교육입니다.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11월 8일 저희 5시엔 대세남 키워드 뉴스 브리핑 시간에 이 현명한 결과를 내놓길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일단은 상황이 이랬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무상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면서 그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죠. 그래서 올해부터 대전에서 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전에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요, 월 평균 35만 원 정도를 자부담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전시가 40%, 대전시 교육청이 60%를 부담해서 월 1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반발이 나왔습니다. 네. 하나는 학부모들로부터의 반발이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안 그래도 그 국공립 교육 환경이 좀 취약한데 이 사립만 지원하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네. 사립유치원 지원에 앞서서 이 국공립 교육 환경 개선에 좀 힘써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었고요. 다른 하나는 대전시 교육청으로부터 나온 거였는데요. 역시 이제 국공립을 제외하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이제 대전시 교육청이 60%를 부담할 만큼 재정 여력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대전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교육 여건이 좋지 못해서요. 이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요. 심지어는 방학 때 이 통학 차량 지원이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에 대한 지원 강화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뭐 그런 학부모들로부터 나오는 형평성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예. 강영미 대전 참교육 학부모회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선 조례 내용을 보면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긴 하지만 사실 내용은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유아교육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거였고 국공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상 대전은 지금 전국에서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제일 적어요. 20%도 안 되거든요.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국공립 유치원은 방학 문제라든지 일찍 하원시켜야 되는 문제라든지 사립이랑 좀 교육 환경이 많이 차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국공립 유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교육비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사립 유치원에 지원을 해주면 유아 공공성이 더 훼손될까 봐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 아이들에게 지원해주고 이게 과연 무상 교육과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를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지역의 무상 교육과 유아 공공성을 더 확보하려면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비율이 많아지고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학부모들과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정책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제기된 우려 가운데, 그러니까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가 이러면 더 심해진다. 결국 교육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유아 무상교육 이걸 좀 빌미로 해서 이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송 당시에 국공립과 사립 그리고 집에서 그 공부하는 아이들 모두에게 뭐 영유아 수당 형태로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를 좀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원금 분담 비율을 놓고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마찰을 또 빚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관련한 행정 협의회를 하면서요, 이 불편한 신경이 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대전시 교육청이 난색을 표하니까 이장우 대전시장이 좀 공개적으로 대전시 교육청에 줄 일부 예산 줄여서라도 이거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좀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도요, 뭐 추후 회의 일정 잡지 않은 채 이 행정 협의회를 마무리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학부모들의 반발 또 두 행정기관 사이의 마찰 속에서도 결국 이제 조례는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 치열한 협의 끝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2만 3천 명 정도에게 그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3세에서 5세 사이 그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화 14,800여 명. 그 올해부터요. 대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월 13만 원씩 그 연간 약 28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231억 원의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돈은요. 그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들어봤습니다. 네. 먼저 대전시 담당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이게 지원이 언제부터 그럼 시작되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청 학기가 3월부터 돼서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 학부모님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치원 측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사립유치원 관할하는 업무는 대전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유초동 돌봄과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재원을 50%씩 공동 분담을 했고요. 96억 2천을 했고 저희는 본 예산에 세웠고
교육청은 지금 일추에 세우기로 했고요. 이제 그 직접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유치원에서 지금도 정부에서 그 놀이과정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돈을 교육청에다 전출해주고요. 교육청에서 계획을 1월부터 이제 수립을 해서 제가 아직 그 계획서가 안 나와서 같이 공유를 못했고요.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뭐 유치원의 놀이과정처럼 지원을 해준다든가 분기별로 준다든가 아니면 월별로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을 할 겁니다. 그 예산은 5대5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 네. 대전시 부담액을 교육청에 주고 교육청이 그걸 이제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립유치원 업무 자체는 관할 감독이라든가 지도라든가 뭐 이런 자체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시에서요, 대전시 예산을 대전시 교육청에 넘기면은 이걸 이제 대전시 교육청이 계획을 세워서 지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네요. 예, 올해 3월부터 대전시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부담이 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지원 대상을 놓고 나오는 이 교육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 여기서 빠진 그 국공립 유치원 아이들에게 대해서도요, 이 51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데, 예. 이거는 대전시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고요. 또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8,500여 명에게도 매달 9만 원씩 지원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 76억 7천만 원. 이건 이제 대전시 소관이라서 대전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의 그 행정협의회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예산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 대전시에서 이 계획 발표했을 때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사립만 지원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아무래도 사립에만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셨던 건데 저희는 뭐 공사립 둘 다 발전을 해야 하게 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 난색을 표했던 거죠. 처음부터 시청에서 제시한 게 사립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으로서는요. 그 언제부터 그 사립유치원에 지원이 될 예정인가요? 올해 3월부터 예정이에요. 이게 학부모님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유치원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유치원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분기별로요. 저희 지금 1차 추경 진행 중이에요. 무상교육 추진 이거 참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예. 그 대상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일은 좀 없어야겠죠. 예. 가장 최근에 생긴 그 세종시만 봐도요. 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이게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 환경이 좋고 또 이제 그러면서 부모들의 유아교육 그 부담도 크게 줄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전은 이 취원율이 10%대로 이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돌아온 돌파구 뉴스가 짚어볼 두 번째 대전시 교육 현안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문제입니다.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에 현재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이 이 학생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해서요. 신도시 부지 조성 당시에 확보됐던 그 학교 용지를 반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교육청이 전입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입주가 다가오면서 입주 예정자들을 살펴보니까 그 예측치가 너무도 크게 빗나갔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 대전시 교육청은요, 이 신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학교들의 그 전입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이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 그 조사 결과요, 뭐 최대 1,200명 정도가 신규 전입생이 생길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예. 이 380명 정도가 다니는 현재 용산초등학교에 이 학생들이 유입이 된다면은 이게 뭐 초과밀 현상 당연히 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예. 없겠죠. 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전시 교육청의 자체 수요 조사보다 입주 예정자 그 초등학생 자녀 수가 훨씬 더 크게 웃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 입주 학생들이 인근에 이제 용산초등학교로 배치가 되면요, 이게 한 학급당 뭐 50명 정도 되는 그 이른바 뭐 초과밀학급 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하지만 그 학교 용지 이미 반납이 됐고 그 새로 이사 올 학생들이 다닐 학교가 없어서 좀 일대 대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기존의 용산초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또 입주 예정자 학부모들의 입장도 그렇고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입주 예정자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자칫
학부모들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면서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예. 또 이제 현재 대전시 교육청과 기존의 용산초에 자녀 보내는 학부모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인터뷰하기엔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의사를 전해왔거든요. 예. 대신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분양 홍보 당시에 아파트 인근에 학교 있다 뭐 이런 광고도 봤는데 이 막상 이사 날짜 받아보고 나니까 이 학교가 없어서 참으로 난감했다 뭐 이런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대전시 교육청은 임시 방편으로 내놓았던 안이 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교실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야겠죠.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은요, 용산초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에다가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를 했고요. 예.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학교 용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새로 학교를 짓겠다는 건 일단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학교를 지으려면 교육부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요. 또 공사 기간도 상당히 필요할 테니까 당분간은 우리 아이들이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뭐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당분간이 뭐 몇 년 정도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용산 초등학교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현장을 좀 찾아가 봤거든요. 지금 용산 초등학교 모듈러 교실과 급식실 설치 작업을 위한 공사가 좀 한참이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도 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용산초등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방학이라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옆에 담벼락에 보면요, 상당히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학부모 의견 묵살하고 모듈러로 혈세 낭비하려는 교육청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른 학교 설립 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인질로 잡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선 넘지 말아주세요. 학습권 보장, 안전 보장. 상당히 많은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의견 묵살하고 모듈러로 혈세 낭비하려는 교육청 정신 차려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펜스 뒤로는요, 지금 공사 현장 같은데 가려져 갖고 안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저쪽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반대편 쪽으로 오니까 공사 차량이 출입하는 그런 입구가 보이고요. 네, 여러 공사 장비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네, 어떤 공사인지는 잘 안 나오는데 저기 현장 관계자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용산초등학교 그 모듈러 공사 현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6월 6월이요? 예, 5월에서 6월. 급식실은 그럼 어디에 생기는 거죠? 이거 저거 빨간색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테두리 그쪽이 급식실이고 이쪽이 모듈러 교실 설치 지역이고, 안까지. 저거는 아직 모듈러 교실 컨테이너 아닌 거죠? 아니죠. 네네. 아직 안 들어온 거고 지금 네. 턱오르기 하는 건가요? 그렇죠. 다 해야죠. 지금 공사 현장에 와 있는데요. 보면 현재 턱오르기가 한참 진행 중이고, 예, 모듈러 교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는 아직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자분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6월에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부지에 모듈러 교실과 급식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수막의 내용도 상당히 자극적이고 이 현장의 분위기 전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곧 겨울방학 끝나고 개학이 다가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한창이라면 당연히 학생들로서는 걱정도 되고 큰 불편을 당장 겪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용산초등학교는 다음 달 1일에 개학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듈러 교실 설치 이 문제도 좀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 3월 말 정도 이 모듈러 교실 설치가 완료된다고 하고요. 예. 또 이제 급식실 증축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좀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하고 공사 현장 여기는 옆에 붙어 있긴 하지만 펜스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 공사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개학 후 뭐 한 학기 동안은 공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전에 이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것 그 결정이 늦어져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모듈러 교실 설치를 놓고 그러니까 현재 용산초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과 또 새로 전입할 아이들의 학부모들 간 그러니까
마찰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 용산초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요, 이 공사로 인한 불편과 여러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들면서요, 이 모듈러 교실 설치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 용산초에 다니는 아이들과 뭐 새로 이사 올 아이들 가운데 누구를 모듈러 교실에 배치할 것이냐, 뭐 이걸 놓고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새로 전입할 학생들의 학부모들은요, 그 인근의 여러 학교로 분산 배치하게 되면 아이들의 통학거리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참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결국은 대전시 교육청의 좀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애꿎은 학생들과 그 학부모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갈등을 놓고요, 그 기존에 용산초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한 달 정도 그 자녀들을 등교 거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용산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모듈러 공사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습권보다 안전권이 더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게 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모듈러를 반대한 건데, 이제 어쨌든 와전되면서 서로가 더 안 좋은 형태로 지금 변질이 되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저희 학교 입장과 학부모 입장도 차이가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전권과 학습권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어요. 어떤 거를 좀 해야 그럼 될까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단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학습권 보장에 따라서 저희는 모듈러를 반대했던 입장인데 지금은 모듈러 반대는 묵살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모든 피해는 아이들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만 양보해줬으면, 그런 입장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찌됐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입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타까운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로 전입할 학생들, 그 학부모들은요, 예. 뭐 아이들 당장 학교 다닐 곳이 없으니까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새로 학교가 이제 지어질 때까지 참아보자, 뭐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초에 이 대전시 교육청의 판단 잘못으로 이제 빚어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학부모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 보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요, 이 대전시 교육청은 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이 논란 이후에 그 학교 신설 추진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학부모들 간 그 갈등 봉합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대전시 교육청이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거는 3월 말까지, 그다음에 급식실이라든지 주변 정리까지 해서 6월 초 이렇게 공사가 계획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또 이제 그때 용지 없어진 거 다시 이렇게 마련하면서 신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가요? 지금 학교 신설은 저희가 학교 용지가 작년 연말에 확보가 돼서 8,200제곱미터 확보가 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TF팀을 운영해서 금년 내 중투를 올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언제쯤 개교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보통 4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중투 통과 시점부터 약.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올해 통과된다고 하면은 27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최고 빨리 돼요. 예. 아직도 학부모님들 갈등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반 입주 예정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존 용산초 학부모님들하고 그 갈등 어떻게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좀 교육청에서 마련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너무 많아서 양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대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거는 아직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예.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안 마련도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학부모 또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교육 행정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이게 당장 새로운 학교를 세울 수 없으니까 일단은 현재 상황 이 대전시 교육청으로도 좀 물리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들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런 갈등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의 갈등이 심해지는 거는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 어려운 상황
이제는 누구를 좀 원망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 대전 지역의 경우 2021년부터 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있으면서 이 말도 생소한 이 모듈러 교실이 언론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교실, 이거를 모듈러 교실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에서 이 건설 사업자가 기존에 있었던 학교 용지를 거기에다 아파트를 좀 더 짓고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지구에다가 학교를 세우겠다 뭐 이런 요청을 했었고요. 예. 이걸 대전시가 받아들이면서 좀 일대 혼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건설 사업자는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게 돼서요. 이제 그만큼 더 수익을 얻게 됐죠. 하지만 그 새로 입주한 그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당장 갈 학교가 없어지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임시 교실인 이 모듈러 교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바로 옆 지구에 세우기로 했던 학교도요. 그 학교 용지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서 이 학교 설립이 지연됐고요.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 아파트 단지에서 뭐 15분 정도 떨어진 그 옛 유성중학교에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고 예. 그 학교 승인이 또 이게 나지 않으니까 뭐 기존의 원신흥 초등학교, 복용, 분교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서요. 학교를 이제 곧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 이 아이들도 학교가 새로 생길 때까지는 이렇게 좀 불편하게 통학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건설 사업자가 이례적으로 학교 용지를 옮기자 인근에 있는 다른 건설 사업자도 학교 용지 관련해서 노골적으로 이 특혜를 요구하다가 언론의 문매를 맞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그 토지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이 건설 사업자는요. 일단은 아파트 허가부터 내주면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겠다면서요. 이 건설사 회장이 이제 당시에 대전시장과 대전시 교육감을 찾아가서 이 3자 회동을 했던 사실이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이 좀 난색을 표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건설사 회장 그 지역의 한 유력 일간지 대표이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동이 좀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었고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 건설사 회장의 아들인 이 대표이사가요. 예. 자신들이 소유한 그 언론사 사장, 뭐 기자를 동원해가지고요. 이 부적절함을 지적했던 대전시의 의원 등을 찾아가서 뭐 해명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좀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행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설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소유한 언론사까지 동원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거 몇 차례 좀 지적해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대전시 교육청이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언론사는요, 그 일면에 대전시 교육청을 저격하는 듯한 그런 기사를 연일 쏟아냈고요. 예. 결국 이게 편집권 독립을 해치는 그런 지면의 사유화라면서요. 대전 충남 민원연을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네. 그 결국엔 이 언론사 기자들까지 회사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언론사요 지면을 통해서 공식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천동중학교 신설 문제도 그렇고요. 현재 대전에서 이제 곳곳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거나 또 조성 예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새해부터는 학교를 둘러싸고는 정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요. 또 편안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좀 찾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 3일간의 설 특집 방송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뉴스, 돌아온 돌파고 뉴스. 자, 그동안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에서 다뤘던 지역의 현안들 가운데 방송 그 이후의 상황 추가 취재를 통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대전시 교육청을 주제로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정 PD 다음 짚어볼 대전 교육 현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에 전해드릴 돌파구 뉴스는요. 그 지지난 해부터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먼저 지난 2019년 방송에서 그 학교 인근의 그 편법 유해 시설에 대해서 좀 눈 감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좀 지적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현행법상으로는요. 학교 출입문 앞에 반경 50m 이거는 절대 정화 구역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직선으로부터 그 200m 이내는 이 상대 정화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요. 여기에는 숙박업이나 술집, 노래방 같은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전의 일부 지역에서 편법으로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초등학교 인근 현장에 제가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었죠. 바로 이른바 뮤비방 영업인데요. 이 뮤비방은 뮤직비디오 방의 줄임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원래 노래방은요, 이 학교 직선 200m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지만요. 제가 지난번에 이곳에 갔을 때 뭐 성업 중이었던 여러 노래방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간판을 좀 자세히 보면은 큰 글씨로 무슨 그 업소 이름이 쓰여 있고요. 그리고 예. 노래 써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아주 작은 글씨로 뮤비방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방과 뮤비방 허가를 받을 때는 서로 다른 업종이라면서요? 네, 노래방은 말 그대로 뭐 유흥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반면에 뮤비방은 개인이 음원이나 음반을 제작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이른바 뭐 녹음 스튜디오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뮤비방들 그 허가는 뮤비방으로 받아놓고요. 실제 영업은 일반 노래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네. 정 PD가 직접 다녀왔던 그 취재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 뮤비방에서 주류도 팔고요. 또 여성 접객원까지도 부를 수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장의 소리 이제 제가 담아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대전시 교육청이나 대전시가요. 뭐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좀 급급했던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전시 교육청은 대전시나 자치구 위생과에서 허가 취소 이런 걸 좀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대전시는 학교 정화 위생구역인 만큼 대전시 교육청이 좀 지도 점검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행정기관은요. 이 국회가 상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뭐 이런 뭐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 그 방송 당시에서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 관련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대전시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뮤비방이라는 것은 정시 허가 맡은 업소예요. 네. 교육청에는 단속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노래방을 교육청이 못하게 하니까 정식으로 허가 맡은 업소, 뮤비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환경 보호하는 법률에 넣어서 못하게 한다는 규정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허가해준 기관, 시청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청이나 경찰, 사법권이 경찰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업체가 교육환경 보호하는 법률에 뮤비방 자체가 들어간다, 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고발할 수 있어요. 쉽게 해서 학교 옆에 PC방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PC방 있으면 우리 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뮤비방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권한 자체가 없는 걸 어떻게 저희가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계도 요청도 하고 했어요. 구청에다. 구청에 얘기하면은 구청에서는 자기가 서로 업무안이라고 핑퐁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당시에요. 대전시 교육청 담당자는요. 이 뮤비방 자체가 음반 및 영상 제작업이기 때문에 그 불법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불법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거를 교육청 차원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불법적인 영업 행위는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허가가 되어 있으니 불법은 아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영업장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인데요. 뭐 그러면서 관련 법에는 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이 교육청이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이제 업종이 30개 정도인데 네. 여기에 이제 뮤비방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단속 권한이 없다. 뭐 명시되어 이런, 있지 않다. 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할 수 있는 그 30개 업종에 이 뮤비방이 포함이 된다면은 교육청이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럼 지난 2019년 방송 당시에 대전시는 또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때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신고 사항인데, 네. 신고하는 그 시설 기준, 네. 그 다음에 뭐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단란주점 영업 형태나 노래방 시설 형태의 영업을 하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좀 제재할 수 있는 그 장치를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건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 좋은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누구한테 일을 떼밀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정화구역 안에의 불법 업소는 학교 정화구역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교육청에서도 고발이나 척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각 구청에서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도 점검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꽤 지났습니다. 정 PD 뭔가 좀 변화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좀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예. 의성구 반석동에 있는 한 묘비방을 직접 가봤습니다. 6층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명히요. 네네. 일단 방 안에. 우리 노래방 처음 보신 것 같은데? 네. 캔맥주 같은 거 있어요? 예, 같은 게 아니라 캔맥주 있어요. 그 안주는 뭐뭐 있어요? 과일도 있고 한치, 오징어, 뭐 이렇게 견과류. 그러면 저 견과류. 한치랑 견과류랑 섞어서 드릴게요. 소주도 있어요. 소주도 있어요? 예. 아가씨 뭘? 아가씨 얼른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주세요? 예, 되는데 불러볼게요. 얼른 있나?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확인했던 업소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여전히 네. 좀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술과 여성 접객원도 이제 제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재를 위해서 이제 제가 지인과 함께 한 묘비방을 찾아갔었거든요. 일반 유흥 주점과 마찬가지로 맥주, 소주 이런 주류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여성 접객원, 알선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는 그 여성 접객원을 부르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캔맥주 2개 시켰고요. 그다음에 1시간 동안 그 방 안에서 좀 지켜봤는데요. 네. 다른 방 손님들, 그 여성 접객원으로 보이는 분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보셨군요. 접객원을 두는 거는 이제 노래방에서 일반 노래방에서도 금지된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래방은요, 그 일반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주류 판매 허용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까지죠. 네네, 접객원 제공 이거는 절대 금지되는 부분이거든요. 유흥 접객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접객원 제공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허가 규정도 까다롭고요, 또 과세 비율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높은 그런 업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노래방이라고 해도 접객원 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곳은 학교 정화구역 아닙니다. 그런데 음원을 제작하는 그런 스튜디오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유흥 접객업 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떻게 이런 영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의 단속이나 지도 점검은 없었는지 제가 업주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예. 여기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노래방 허가 나와요? 그렇게 된대요. 여기가 먼저 들어서고 나중에 학교가 들어서고. 그럼 혹시 그 단속 이런 건 안 나와요? 단속은 어디나 다 나가요. 노래방은 어디나 다 단속이 나가요. 괜찮아요, 근데? 단속 나오면 걸릴 때도 있고 그러죠. 이 정도면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저한테 이제 처음 제보했었던 그 인근 거주 주민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현실. 그래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이 깜깜이 행정 여기에 상당히 화가 난다 이렇게 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예. 몇 년 전 방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나 시에서도 이런 단속을 좀 통해서 개선이 되어지길 바랬는데 학부형 입장으로서 아직도 개선이 안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조속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그 관할 행정기관인 대전 유성구와 또 이제 교육행정기관인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원론적인 답변이긴 한데 법령에서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마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무등록 영업으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해서 주류 판매건이나 이런 건들이 걸리는 경우에 지금 영업장 폐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작년에 했었던 것들 적발된 건에 대해서 현재 1월 25일까지 해서 한 곳을 지금 이제 폐쇄 명령을 내렸고요. 그 관련 법령 그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적극 행정하기 위해서 단속도 나가고 지금 저희만 근데 갈 수가 없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갖고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혹시라도 결과 내용 있으면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3년 전에도 들으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뮤비방 자체는 불법적인 영업시설은 아니에요. 변칙 영업을 한다면 왜냐하면 저희 보호구역에는 노래 연습장업이 제한하는 업종이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뮤비방이 지금 저희도 변칙 영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경찰서랑 합동 점검 통해서 뮤비방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점검 나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불법 영업을 한다고 저희에게 얘기가 들어오거나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확인한 곳들에 대해서는 경찰서랑 협조해서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확인을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민원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요.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또 연락이 왔었거든요. 예. 유성구가 그 현장 확인했다면서 곧바로 그 경찰 협조를 얻어서 단속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행법으로는 한 기관이 이걸 좀 책임지고 단속하는 게 좀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행정기관들과 뭐 교육청 그리고 경찰이 함께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전해왔습니다. 제가 그 지난 2019년 11월 방송 때도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 뻔히 잘못된 거 모두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 뭐 이건 행정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무능하다라고 들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예. 근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비슷한 마음이 드는 거는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 무엇입니까? 네, 이번 설 연휴 특집 마지막 돌파구 뉴스는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드렸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법인이 부담해야 할 그 교직원들의 이른바 사대보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급여소득자들은 이 사대보험료의 그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고 또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부담금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전의 많은 사학들은 자신들이 부담을 해야 할 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아서 이걸 대전시 교육청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대신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대전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지난 2020년 대전 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내야 할 그 법정 부담금 전체 120억 원 가운데 9.4%인 고작 11억 원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좀 나아진 상황이거든요. 지난 2019년에는요. 이 평균 납부율이 고작 5.82%에 불과했었습니다. 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할 돈 수백억 원이 매해 이렇게 시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납부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수 사립학교 법인들은요,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뭐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사립위원장에게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지역의 사학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좀 적다 보니까 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라든가 교육청의 행정지도의 어떤 소극성 그런 문제들 때문에 능력이 되는데도 납부가 저조해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혈세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면 교육청이 좀 의지를 가지고 사립학교법 개정 어떤 노력을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들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대전시 의회에 어떤 조례를 교육감이 발의를 해서 법정 부담금이 제대로 거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이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는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게 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뭐 예. 그런 입장 밝혔었는데 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요. 이 법정 부담금을 잘 내는 법인에 대해서는 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은 경영 평가에 좀 좋게 반영하는 뭐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잘 안 내는 그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뭐 일종의 페널티를 좀 부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법정부담금 지표가 포함된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그게 그 평가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꼭지가. 그래서 학교들이 사립학교에서 이제 법정부담금에 좀 더 의무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립학교 그 수익용 기본 재산을 처분을 해서 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학교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비용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건데 그런 수익이 많아질 수 있도록 수익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재정 상황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법정부담금을 안 내는 법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익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페널티를 부과해가지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2018년, 19년도에는 이제 굉장히 하위권이었잖아요. 전국에서. 20년, 21년도에는 이제 정도 한 10번째 정도로 그래도 조금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을 학교하고 소통하고 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의식을 좀 더 높여가지고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 조례를 좀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걸 좀 발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법안 발의 같은 거를 좀 추진해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력한 방안을 찾는다면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전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나름 이제 납부를 독려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납부율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학들은 어떤 이야기, 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사학들 가운데 법정 부담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숫자가 많지가 않고요. 많은 사학들이 그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데 뭐 큰 이유는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낸다. 그러니까 사학 법인들의 그 재산을 뭐 처분해서라도 돈을 내고 싶은데 현재 현행법에서는 그 처분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리가 돈을 마련할 길이 없다. 그래서 못 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예. 하고 있거든요. 납부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나요, 그래도? 좋아졌다고 해도 확 좋아진 건 아니고요. 얼마라고 해야 되나, 한 1, 200 정도 올라간 정도에서 좋아졌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전히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저희 수익용 재산도 이제 한계가 그때보다 좋아진 게 없어요. 비슷하거든요. 100%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100%가 아직 확보 상태도 아닌 정도로 그 재산 처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항상 그걸 매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해서 뭐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긴 했는데 사학 법인 입장에서는 좀 실효성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은 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에 계약을 좀 내놓았는데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지만 저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또 저희가 잘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결국 현재 제도 상에서는 뭐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학 재단들의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책도 없이 마냥 이렇게 수백억 원이 넘는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 이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일부 학교들은 그 법정 부담금을 지금 자신들이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곳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예. 곳들은 아니 우리가 학교를 국가 대신에 운영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바에는 학교를 그냥 국가에서 가져가라 뭐 이렇게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학법인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그 정부가 앞으로 좀 그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 이 사학법인들의 재산 처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제도를 개선한다든지요. 아니면은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필요성에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좀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대전시 의회 김민숙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면 우리 교육복지 사업으로도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의회에서도 이렇게 강제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대전에 있는 사립학교 46곳 가운데요. 무려 87% 정도인 그 40곳이 한 자릿수 납부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납부율이 0%인 사학법인도 10곳에 달했거든요. 한 학교는 그 3억 957만 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게 납부를 29만 원만 해가지고 이 고작 0.1% 납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대전뿐 아니라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에도 굉장히 많은 사학법인들이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충남도도 100억 원 넘는 매해 도민혈세가 이 사학법인들을 대신해서 법정 부담금에 쓰이고 있습니다. 연간 이 100억 원이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 뭐 특수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대전시 교육청, 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가요, 이 사학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지난 월요일부터 5시엔 대세남에서 3부작으로 마련했습니다.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돌파고 뉴스. 자, 오늘은 대전시 교육청을 주제로 지역 주요 교육 현안들 살펴봤습니다. 대전 용산초 모듈러 교실, 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또 대전 지역 학교 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문제, 또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문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대전시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서 그 방송 이후의 상황들 추가 취재, 또 현장 취재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정PD 지역 여러 현안들 추가 취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오늘 끝곡 리안 라임스의 How Do I Liv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원이었습니다. To live without you, what kind of life would